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이종훈의 정치소설 6번째 시간입니다. 겨울바다 고래사냥 6장 하얀 해변. 오늘도 제가 준비한 대본, 가대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나온 지 벌써 6시간째다. 흡착포를 기름 위로 던지고 수거하기를 반복 중이다. 손 선장도 함께 탄 의경 2명도 온몸이 땀에 흠뻑 절었다. 한겨울인데 이 지경이다. 입에서도 단내가 난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아들이다. 제두야, 내 아빠 어디냐? 저 지금 집 근처 해경청에 있어요. 네가 왜 거기? 사고 소식 들으셨죠? 그래. 그게 제가 탄 배예요. 안 그래도 이상하다 했다. 갑자기 이동 명령이 내려졌는데 바다 위라 통신 상태도 불량한데 아들 주변도 꽤나 시끄럽다. 잠깐만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한 달 만에 하는 전화통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실하다. 더 이상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천계장에게 무전을 치고 박 선장 배의 의경들을 내려준 뒤 폭우로 키를 돌려 전속으로 달린다. 기름이 이미 해변 쪽으로 많이 퍼진 게 눈에 들어온다. 큰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 일이 더 큰일이다. 배를 접안시키기 무섭게 차를 몰아 해경청으로 향한다. 아내에게는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다. 조사를 받던 아들이 나온 것은 저녁 6시 무렵이다. 총기 넘치던 아들의 눈빛이 힘을 잃었다. 일단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인다. 너희 배가 받은 거냐? 아니요. 유조선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조사를? 아무래도 큰 사고다 보니 다친 데는 없고 충격이 오긴 했는데 정면 충돌은 아니라서요. 언제까지 조사한다더냐? 하루 이틀 더 한다나 봐요. 집에는 못 가지? 네, 배에서 선원들하고 대기해야. 그래,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네. 아들을 해경청에 내려준 뒤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이 무겁다. 휴대폰이 울린다. 아내의 전화다. 벌써 수십 통째다. 다음날 아침 출항을 위해 선창가에 도착하니 폭우 앞바다까지 기름이 밀어 닥쳤다. 제방 위에도 사람들이 많다. 올라가 보니 해변 주위 바다도 검다. 곧 기름이 모래와 갯벌에 스밀 것이다. 그 전에 제거해야 하지만 마을 주민만으론 역부족이다. 그때 인근부대 장병들이 도착한다. 차에서 내린 장병들이 주섬주섬 비닐 우의를 나눠 입는다.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을 하며 손 선장은 다시 바다로 나간다. 밤사이 해경 방제선이 2차 오일 펜스를 친 것이 보인다. 펜스 안도, 펜스 밖도 검기는 매한가지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흡착포를 던지고 건지기를 반복한다. 오후 들어 펜스 밖 기름띠 사이에 군데군데 빈 곳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일부는 제거한 덕분이지만 못지않게 해변으로 퍼지고 또 일부는 뭉쳐져 가라앉은 탓이다. 오후 4시 철수 지시가 내려진다. 배를 돌려 폭우로 돌아오는데 해변 전체가 하얗다. 비닐막이라도 친 모양이다. 그런데 해변이 가까워지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비닐막이 아니라 하얀 우의를 입은 사람 천지다. 주말을 맞아 놀러온 관광객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다. 폭우도 북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연신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나간다. 평소에 보기 힘든 대형 트럭들도 짐을 부리느라 분주하다. 어제부터 놀랄 일의 연속이다. 어촌계로 들어가니 그곳도 붐빈다. 어촌계장도 바쁘다. 밀려든 자원봉사자들에게 구역을 배정해주고 흡착포도 배분해주느라 바쁘다. 잠시 빈자리에 앉아 숨을 돌린다. 사무실 한켠 텔레비전에 우리 동네가 나온다. 하얀 화면 속 검은 해변과 하얀 우위가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순간 울컥해진다. 눈물을 참고 잠시 주변을 둘러본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는 얼굴은 어촌계장뿐이다. 모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이다. 그런데 느껴진다. 대체 이 감정은 뭐란 말인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자원봉사자는 꾸역꾸역 밀려든다. 방송에서도 연일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보도한다. 온 동네가 기자로 넘쳐난다. 이런 광경도 난생 처음 본다. 낯선 희망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건 아니다. 아들이 탄 배가 유조선을 충돌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 사고 당시 선장은 자고 있었고 1등 항해사가 운항을 감독 중이었다는 내용이다. 아들은 유조선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은 반대다. 뒤늦게 아들 소식을 접한 아내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아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도울 방법을 알지 못해 답답하다. 주변에서는 변호사를 써야 한다 말한다. 조사가 3일째 접어들었을 때 신선그룹 고문 변호사라며 전화가 왔다. 젊은 여자 변호사다. 자신이 제두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 전화다. 회사가 크니까 이런 지원도 해주는구나 싶어 안도하다가도 회사만 믿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든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다. 무엇보다 변호사 살 돈이 없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